혹시 제 뇌종양 제 탓일까요? 혹시 지금 제 영상 2배속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멀티태스킹이 습관이지는 않으세요?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중간에 몇 번이나 깨세요? 혹시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갓생러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뇌에 휴식 시간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수술 전에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수술 후에 제 뇌가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수술 전에는 오히려 제가 알차게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뿌듯함도 느꼈고요. 하지만 수술 후에 뇌 혈관에 손상이 되게 되면서 뇌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마치 컴퓨터나 노트북이 좀 오래되고 나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때 발열이 느껴지고 버벅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뇌 손상을 입고 나니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뇌에서 비명을 지르고 발열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행동이 나에게 좀 뇌종양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습관들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어요. 제 뇌종양이 이 습관 때문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 건강했던 제 뇌가 느끼지 못한 바를 수술 후에 손상된 제 뇌는 너무나 확연하게 느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 제 뇌를 갉아먹는 것 같다고 느껴졌던 첫 번째 습관은 영상을 배속으로 보는 습관이에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책은 빨리 읽을 수 있고 제 행동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영상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빨리 보면 내 인생에 이득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 그랬어요. 1시간짜리 강의를 30분 만에 보면 30분을 공부할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그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드라마 같은 거에서 답답한 장면이 나올 때 드라마도 2배속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제가 살았거든요. 2배속하고 심지어 2.5배속까지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 건강했을 때 뇌는 정보를 되게 잘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에 뇌에 손상이 가고 나서는 2배속으로 재생을 했을 때 혹은 1.5배속으로만 재생을 해도 뇌에 열이 오르는 걸 느껴졌어요. 물론 수술 후의 인지능력 저하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냥 영상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1배속으로 볼 때랑 2배속으로 볼 때 차이가 너무 심각했어요. 2배속으로 볼 때는 영상의 정보가 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이전에 건강했을 때의 내 뇌도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영상을 1배속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사실 정말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특히 말이 엄청 느린 사람의 영상을 볼 때는 정말 눈 딱 감고 1.2배속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예요. 아무리 말이 느린 사람이라고 해도 2배속으로 보는 순간 제 뇌는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영상을 배속으로 보는 습관이 내 뇌에 과부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에요.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자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했거든요.
전 하루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멀티태스킹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 가설이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의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어떤 일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 뇌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치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돌리면 각각의 작업들이 다 느려지고 컴퓨터에서 발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건 이해하더라도 그냥 친구들이 6명이 동시에 면회를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그 대화마저도 제가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두세 명이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여기랑 잠깐 얘기했다가 다음엔 여기랑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 뇌가 그 순간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열이 오르는 순간을 뇌에 과부하가 생긴다 또는 뇌에 스팀 오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화를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람 쐬러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고 와서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 같아. 너희가 동시에 얘기하니까 하나도 집중이 안 돼. 우리 앞으로 얘기할 거 있을 때 손 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제 직업 특성상 멀티태스킹이 필수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실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교실 안에 이제 있으면서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매 눈으로 관찰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수업 중에 집중은 잘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진 않는지, 뭔가 친구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진 않는지, 저는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관찰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사는 각자 맡은 행정 업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해야 하고, 가끔씩 급하게 날아오는 조사 같은 것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멀티태스킹에 너무 익숙했던 나의 습관이 내 뇌에 과부하를 좀 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사들이 수명이 짧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서. 근데 약간 뭔가 느껴지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그것도 렘 수면 부족이요. 저 사실 되게 야행성이거든요. 출근할 때는 항상 새벽 2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출근해야 되니까 7시 이전에 일어났고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중간에 화장실 이슈로 자꾸 잠에서 깬다는 거였어요. 한 번 잠들면 2번은 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여러 번 끊어서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건강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자도 다음날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을 자니까 인생을 더 많이 알차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잠을 많이 잔 날과 잠을 조금밖에 못 잔 날, 수면의 질이 낮은 날 증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잠을 많이 못 잔 날은 뇌에 스팀 오른다고 했죠. 그 뇌에 스팀 오르는 것도 너무 심하고 약간 치매기처럼 깜빡깜빡하는 증상도 심해지고 인지능력 저하도 되게 심해졌어요.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건강할 때는 잠을 많이 자든 적게 자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통에 되게 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내 몸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제 뇌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수면 부족이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뇌에는 독성 단백질이라는 게 쌓이는데, 이 렘 수면이라는 거를 할 때 뇌에 쌓인 단백질, 이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렘 수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렘 수면은 그냥 잔다고 오지 않아요. 계속 길게 안 깨고 쭉 주무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렘 수면은 우리 수면 시간이 만약 이만큼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요만큼에 집중적으로 이 렘 수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짧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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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잔다? 그럼 렘 수면이 여기 뭐 5분,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면의 길이도 되게 짧은데, 여기를 심지어 이렇게 깨기까지 했으니 이 렘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8시간을 자는데 이거를 계속 1시간마다 예를 들어 깬다, 이런 사람보다 그냥 6시간을 자더라도 쭉 자는 사람이 오히려 뒤에 렘 수면 시간이 길게 확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한 거거든요. 뭔가 그 렘 수면 사이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시면 렘 수면과 이제 질 좋은 수면 습관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은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갓생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사실 갓생이 유행하기 전부터 되게 열심히 사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뇌종양을 발견하기 전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면, 일단 언어 공부만 3개를 했어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하루에 경제 유튜브도 하나 보고 정리하고, 또 과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유튜브도 하나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독서도 최소 30쪽은 하려고 했고, 운동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저 퇴근하고 나서 대학원도 다녔거든요. 집에 오면 거의 9시, 10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과제도 해야 되고,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정리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와중에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깨어 있을 때는 멍 때리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건강할 때 제가 진짜 갓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대학생 때부터 이런 하루 루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다 끝내야만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나 오늘 하루 너무 알차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각생에 대한 강박증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쟤는 수면 시간도 짧은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제 뇌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멀티태스킹까지 하고 있었으니 제 뇌는 거의 24시간 동안 풀 가동을 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 거죠. 예전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단명한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왜 문제야?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열심히 살겠다는데. 그리고 저는 그 열심히 산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운동하고 헬스를 해도 사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근육이 형성이 되고요. 뇌에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제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끔은 명상을 해도 되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시간 낭비라고 느껴져서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뇌한테 굉장히 가혹했던 습관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많은 걸 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ENTJ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목표가 생기면 그거를 계획대로 처리해야 되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많은 걸 끝냈을 때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면도 충분히 취하려고 하고요. 근데 아직은 쉽지 않아요.
뇌수술 후유증도 남아있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최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항상 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뇌수술 이전에 부종기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맞았던 스테로이드가 제 뇌의 수면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는 케프라라는 항경련제의 부작용이기도 하다고 해요. 각성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부작용들을 몸소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튜브도 그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수술 전과 후에 느낀 점이 있다면 조금은 덜 바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약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했다면 막 하루에 한 편, 이틀에 한 편 이렇게 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억지로라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내 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면서 스스로 다독이는 거죠. 그래서 제 뇌종양은 제 탓일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동안 내 뇌가 얼마나 힘들다고 신호를 보냈을까? 근데 나는 그걸 못 알아챘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먼저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나중에 제가 이런 생활 습관을 한 몇십 년 더 했을 때 발견했다면 더 돌이킬 수 없었을 테니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를 혹사시키는 게 뇌종양의 원인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제가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라고 제 탓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증명했듯이 이런 생활 습관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냥 너무 건강했었고 그냥 둔해서 몰랐었던 거죠. 저는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아프기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조금만 덜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가끔은 멍 때리는 시간도 갖고 명상도 하면서 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세요. 너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바꿔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나중에는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도 1배속으로 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영상 화질 좀 어떠셨어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전에 저는 그냥 휴대폰으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얘도 발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전 고장날 뻔했어요. 발열이 너무 심해서 영상이 다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히고 그래서 막 냉동실에 넣고 막 아이스팩 갖다 대고 이러면서 억지로 열을 식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이 이번에 저 응원한다고 액션캠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액션캠 언박싱 영상도 찍어봤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는 삽입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박싱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서서 이제 캡처본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